그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중국해는 한순간 조용했습니다. 다음 경보가 울리고 레이더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강철과 화력으로 무장한 해상 도시 USS 로널드 레이건호는 몇 초 만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이 잘못된 행동만으로도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 한 번이 잘못된 레이더 신호, 단 한 번이 불량 미사일, 단 한 번이 실수. 중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해왔습니다. 그들은 군함,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항공모함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움직이는 공군기지, 우리가 여기 있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발사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이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중국의 실제 공격이 어떤 모습일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사부터 타격, 탐지부터 보복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이 현실이 된다면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입니다. 단순히 무력 시위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해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함선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함선과 무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베이징은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미 항공모함입니다. 먼저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멀리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극초음속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인 YJ-21입니다. 마하 10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함선이나 폭격기에서 발사되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에 충돌합니다. 승무원들이 미사일이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항공모함의 방어선을 뚫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군사계에서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두 종류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DF-1D와 DF-2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2.4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투기가 재급류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격침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H-6 폭격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해안 근처를 순항하며 수백 마일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H-6 폭격기가 목격되었는데 전문가들은 KD-21로 추정되는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미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뢰와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스텔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들은 항공모함 전단 아래로 몰래 침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부터 드론까지 여러 종류의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여 미국의 방어선을 무력화하는 군집 전술훈련을 해왔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군은 자체 사이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략 중 하나는 적군이 사격하기도 전에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시야를 30초만 차단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하며 미국이 중국 해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선제 사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미 해군도 이 행사에 빈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는 단독으로 순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지원을 동반합니다. 항공모함 강습전단은 일반적으로 항공모함, 유도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 몇 척, 고속공격 잠수함, 그리고 다수의 항공기로 구성됩니다. 360도 방패를 갖춘 떠다니는 요새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핵심은 USS 제럴드 R. 포드나 USS 로널드 레이건 같은 항공모함입니다. 이 괴물들은 FA-18 슈퍼 호넷이나 차세대 F-35C 같은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회수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단순한 과시용이 아닙니다.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위협을 정찰하며
적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요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로 가판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이지스 전투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군의 바닷속 눈과 두뇌입니다. 1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몇 초 만에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마하 5로 접근하면 이지스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기 전에 최적의 요격 지점을 계산합니다. 이제 화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 중 하나는 표준 미사일이 일명 SM-2입니다. 기본적인 방공 미사일이지만 기본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빠르고 정확하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SM-6는 접근하는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심지어 항공기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멀티툴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요격을 위한 ESSM-위 개량형 시스페로우 미사일도 있습니다. 만약 그 그물망을 통과하는 것이 있다면 팔랑크의 달인에게 인사하세요. 분당 4.500 발을 발사하는 핵유도 게틀링건입니다. 너무 가까이 날아오는 모든 것을 분쇄하도록 설계된 납 장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는 보통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이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은밀하고 치명적이며 어뢰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만약 중국이 항공모함 근처에 잠수함을 몰래 접근시키려고 한다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중국 잠수함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매 순간순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중국해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늘은 고요합니다. USS 로널드 레이건호와 그 강습 전단은 대만 해안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에서 정기 순찰 중입니다. 공중에서는 전투 초계가 진행 중입니다. 레이더는 조용합니다. 승무원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중국 본토 어딘가에서 DF-21D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H-6 폭격기가 해안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바다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경고 사격도, 증강도 없이 단지 갑작스러운 움직임만 보입니다.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고 발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격은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DF-21D가 발사됩니다. 탄도 미사일처럼 우주로 궤적을 그리며 발사되지만 탄두는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동제도 입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표적인 미 항공모함을 향해 직진합니다. 한편 H-6 폭격기는 스탠드오프 범위에서 KD-21 미사일을 투하하고 수상함들은 파도를 타고 저공 비행하는 YJ-28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레이건호의 레이더가 위협을 감지하는데 5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수병들은 각자의 위치로 달려갑니다. 전투정보센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함선의 AI 강화 추적 시스템이 최대 전투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각 표적을 추적하여 위협 수준과 충돌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SM-6 미사일이 쌍발로 발사됩니다. 하늘은 비행운, 화염, 그리고 금속 파편이 치명적으로 뒤섞인 춤으로 변합니다. YJ-28 한 대가 외벽을 뚫고 레이건 함이 우현으로 직진합니다. 그때 부채꼴 모양의 바다 괴물이 스테로이드를 맞은 전기톱처럼 굉음을 내며 수천 발이 포탄을 흐릿하게 퍼뜨립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파편이 바다로 쏟아집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미사일 한 발이 관통하여 비행갑판 근처에 명중하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2차 공격이 발생하고 비행작전이 중단됩니다. 항공기는 손상되고 수병들은 부상을 입으며 함선은 침몰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10분 1분입니다. 항공모함 강습단은 부상당해도 전투를 계속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해 통제팀이 작전에 투입됩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작동하고 드론이 발사 지점을 찾기 위해 발사됩니다. 몇 분 안에 EA-18G 그라울러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중국의 표적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해당 지역의 미 잠수함들은 공격 태세로 전환합니다. 이제 미국이 대응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지 한 척의 함선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함대 전체를 깨울 것입니다. 일본, 괌, 심지어 하와이의 기지까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호주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즉시 브리핑을 받고 군함은 재배치를 시작합니다. 비원 폭격기가 몇 시간 안에 이륙합니다. 위성은 잠재적인 반격을 위해 중국의 발사장에 집중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미사일이 진짜인지 아니면 더 많은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착오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여기서는 미화하지 맙시다. 중국이 실제로 미 항공모함을 공격한다면
현대사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선을 넘는다면 미 해군은 두 번째 공격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이 명중하든 말든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완전한 전시태세로 전환됩니다. 레이건함은 부상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전단의 다른 함선들은 생존해 있고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모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무선 침묵이 해제됩니다. 통신은 암호화됩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가동됩니다. 근처의 모든 구축함과 순양함은 다른 잠재적 위협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미사일, 무인기, 항공기, 심지어 잠수함까지.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 통제가 아닙니다. 실시간 전투 작전입니다. 레이건함은 무인기와 E-D 호크아이를 발사합니다. 공중 조기 경보기입니다. 새들은 높이 날아올라 새로운 발사를 감시합니다. 중국이 2차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라면 다시는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항공대는 이미 상공에 있습니다. 레이건호 갑판에서 FA-18과 F-35 전투기들이 하늘로 급강하합니다. 그들의 명령은 즉각적인 정찰과 저지입니다. 즉, 발사 지점을 파악하고 적 함선이나 잠수함을 탐지하고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반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맹목적으로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다. 보복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전략적입니다. 스프래틀리 군도나 파라셀 군도처럼 분쟁 지역에 설치된 중국의 레이더는 명중률 상위권에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적의 거리가 몇 마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USS 홀리오와 같은 구축함에서 발사되면 수백 마일 밖에서도 GPS 정확도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미사일 레이더 트럭과 해안 발사대입니다. 또 다른 위성 발사대와 DF-1D 미사일을 유도하는 지휘소가 있습니다. 눈을 베면 손도 베입니다. 그동안 미 사이버 부대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중국이 디지털 전쟁을 이용하여 미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미사일 시스템을 교란한다면 미 사이버 사령부와 같은 미국의 사이버팀은 전면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시스템 과부하, GPS 스푸핑, 그리고 중국 표적 네트워크를 겨냥한 디지털 유령 신호를 생각해보세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잔혹합니다. 아직 잠수함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척의 버지니아급 고속 공격 잠수함이 항모 전단을 추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잠수함은 사라지고 깊은 곳으로 잠수한 후 조용해집니다. 그 임무는 적 함선, 특히 사정거리 내에 있는 중국 잠수함이나 구축함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적 함선이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만큼 가까이 접근한다면 어뢰는 그들의 마지막 기습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혹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미 잠수함은 이미 이러한 적 함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훨씬 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발사가 시작되면 클릭 한 번으로 물속에서 어뢰가 발사됩니다. 육지에서는 패컴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최대 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 기지는 BLB 폭격기를 발진시킵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오키나와 기지들은 발사 작전을 위한 허가를 받습니다. 호주는 연료와 물자를 적재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돌아와 레이건호의 승무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시스템을 수리하고 부상자들을 의료실로 이송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은 아직 건재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은 타격을 견뎌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갑판이 손상될 수도 있고 일부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지만 항공모함은 계속 떠 있을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몇 분 안에 전력을 회복하고 비행작전을 재개합니다. 규모가 축소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왜일까요? 미 해군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모함은 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전열의 다른 함선들도 합류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휘관은 인근 구축함이나 순양함으로 일시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전열은 멈추지 않고 적응합니다. 이것이 훈련과 실제 전투 준비 태세의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에 대한 단 한 번의 공격은 단순한 전술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전 세계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레이건의 다음이 아니라 세계의 다음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에 충돌했습니다. 몇 분 만에 태평양 전역의 모든 주요 군사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 지역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오키나와 곳곳에 미군 기지가 배치되고 일본 자위대가 이미 동중국해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는 즉시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출격하고 이지스 구축함이 재배치되고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일본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최전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소울은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다음 단계는 자국의 안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일본의 방공 시스템은 이제 남중국해의 잠재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용한 강국, 호주가 있습니다. 캔버라가 모든 해군 자산을 봉쇄하고 호주 공군 전투기를 준비시키고 주요 분쟁 지역에 정찰기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는 이미 이 지역에서 미국의 순찰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협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잊지 마세요. 중국 해안에서 불과 160km, 100마일 떨어진 이 작은 섬나라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심지가 됩니다. 대만이 다음 공격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대만은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점유한 섬 근처에 있는 필리핀 기지들을 재개했습니다.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에서 직접적인 공조, 합동 순찰, 심지어 전투 공중 지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나토입니다.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나토는 회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대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해당 항공모함이 나토 장교들을 주둔시키고 있던 중 공격을 받았거나 미군이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았다면 상황은 빠르게 불투명해집니다. 최소한 대규모 정보 공유, 해군 자산 동원, 그리고 베이징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예상됩니다. 한편 유엔의 혼란 속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비난과 거부권 행사가 색종이 조각처럼 흩날립니다. 중국은 침략을 부인하고 미국은 위성 영상을 공개하며 러시아는 중국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긴장은 고조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국제 해상 운송은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을 담당합니다. 미사일 하나가 유가를 급등시키고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공항 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면전으로 치닫는 걸까요?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더 이상 미사일과 군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긴장 고조가 중요하며 그 긴장은 빠르게 고조됩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양측은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느냐의 게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항공모함이 자국 해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항공모함을 저지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약해 보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 함성과 동맹국들이 공정한 먹잇감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이 강화됩니다. 중국의 방공망이 반격합니다. 구축함이 격추됩니다. 갑자기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이 생방송 TV에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군대가 추가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함들이 재배치됩니다. 잠수함들이 심해의 물자를 보급합니다. 공군 폭격기들이 장거리 폭격기를 출격시킵니다. 지휘관들은 중국 본토 미사일 4일로를 겨냥한 타격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예비군을 동원합니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에 경고를 발령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전쟁 준비입니다. 하지만 여기 끔찍한 반전이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갈등 전체가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스카쿠 제도, 만약 전투가 이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국경 이동 방식에 따라 인도까지 지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면 더 나아가 미국 기반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위성을 교란하거나 워싱턴의 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핵무기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핵강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2차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한쪽이 먼저 공격을 받더라도 여전히 반격하여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국 모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라인, 100채널 회담, 그리고 군 통신망을 통해 출혈이 홍수처럼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한 발, 침몰한 선박 한 척, 죽은 조종사 한 명,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미래이며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미사일 공격만으로도 태평양의 평화가 깨지고 세계 시장이 붕괴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두 군대가 승패를 가를 수 없는 전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함은 남중국해에서 매주 서로 스쳐 지나가며 때로는 수백 피트 이내에서도 충돌합니다.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서로 요격하고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첫 총성이 울려 퍼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뜩한 위문에 휩싸입니다. 양측 모두 이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후회할 일로 몽유병처럼 걷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력으로 대응하거나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